중견전자업체 위니아가 300명 가까운 직원들 임금을 석 달치 넘게 최소 수십억 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 1위를 다투던 유명 기업이죠. 대우전자를 이어받은 이 회사가 왜 임금 체불 사업장이 됐는지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냉장고와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주력 생산하는 위니아전자. 국내보다는 해외 판매에 집중하는데 연 매출은 1조 원 이상, 직원 수 400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대표이사 명의의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7, 8월 급여를 지급하기 어렵다. 한 달씩 늦춰서라도 꼭 주겠다는 임금 체불 예고였습니다. 다들 믿기지 않은, 밀렸네? 네, 그런 느낌이었다가 꼭 지급하겠다던 급여는 7월 이후 띄엄띄엄 나왔습니다. 2달 반치는 늦게라도 나왔지만 나머지 석 달 반 급여는 지금도 체불 상태입니다. 줄 퇴사가 이어졌는데 퇴직금도 못 주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라도 받으려고 퇴사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아르바이트 알아보고 있는 상황. 월급도 못 줄 형편이 된 상황. 고참 직원들은 특히 더 낯섭니다. 50% 이상 물량을 늘렸지만 그래도 몰려드는 수출 주문을 다 소화하지 못합니다. 위니아전자의 전신은 대우그룹의 핵심 계열사였던 대우전자. 돈이 없으면 대우 보여주고 옷 맡겨놓고 그렇게 하면은 외상도 공짜로 주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TV를 계속 켜놓나요? 10시간 동안 켜놓고 화질을 시험하는 것이죠. 탱크주의 제품이거든요. 이른바 탱크주의를 앞세워 삼성, LG와 대등하게 겨뤘고 해외 실적은 30여 개국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위에서도 때려쳐 공기방울 세탁기. IMF 외환위기 이후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사명만 6차례 바뀌며 계속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도 대우 상표가 아직 먹히는 중남미 국가에선 매출을 유지했지만 2020년 대우 상표를 뗀 이후 경영난이 급격히 심해졌다는 게 노조 판단입니다. 저희들이 해외 수출 주력 회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 2년 전에 대우 브랜드를 포기를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잘 몰라요, 위니아를요. 밀린 임금은 많게는 100억 원에 가까울 걸로 추정되는데 일단 노동부 수사로 확인된 체불액은 36억여 원입니다. 사측은 이번 달부터 밀린 임금을 순차 지급하겠다 했지만 노조는 대유위니아 그룹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최근 지역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타격이 영세업체에 더 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김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돈이 없어! 못 살겠다! 돈이 없어 못 살겠다. 밀린 임금 지불하라! 공사 근로자 10여 명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공사업체로부터 2달치 임금 2억 원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살림도 살아야 되고 또 뭐 다른 데 뭐 돈 빌려 가지고 또 쓰는 것도 줘야 되고 이러는데 너무 답답해요. 지난 주말 또 다른 건설 현장에선 밀린 임금을 달라며 근로자가 40m 높이의 크레인에 올라 10시간 넘게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두 곳 모두 하청업체 대신 원청이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겠다고 해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비슷한 일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서도 원자재 가격과 대출금리가 갈수록 오르면서 하청업체의 자금 사정이 크게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적자분을 인건비로 메우다 보니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이 느는 상황입니다. 올 상반기 기준 대구 경북 지역 건설업계의 임금 체불액은 108억 8천여만 원. 지난해와 비교해 24%포인트 급증했습니다. 적자 안 본 회사가 하나도 없다고. 원자재 폭등만큼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주는 업체도 있고 안 해주는 업체도 있고 IMF 때도 이렇게는 안 힘들었거든요.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까지는 반년이나 남은 상황. 건설업계 전반에 닥친 불황으로 원청업체 역시 사정이 악화하고 있어
건설 현장의 임금 미지급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김지웅입니다. 각종 공사를 수주하고도 노동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이 50대 건설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임금을 못 받았다는 신고만 300건 넘게 접수됐는데 그동안 어떻게 형사 처벌을 피했을까요?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건설 현장을 돌며 방수와 도장 공사를 맡아온 이른바 박 사장, 건설업자 59살 박모 씨가 지난 9일 노동청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공사를 수주하고도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혐의입니다. 직불로 처리해주기로 그래 약속을 하고 그 박사장도 그렇게 하자. 그 사람들 노임을 갖다가 안 주고 지금까지 그래 버티고 있다 아닙니까? 지난 6개월간 확인된 피해자만 74명, 금액은 4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여성과 외국인이 50여 명에 달하고 이들 모두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 10년간 박 씨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만 300여 건, 지금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원래 임금체불은 형사처분 대상이지만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액 일부를 대신 지급해주는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박 씨가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경우 민사 책임만 남아 구속을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단이 대신 지급한 금액만 7억여 원. 이 가운데 2억 원만 갖고 달아났던 박 씨는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까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기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공사한 공사대금에 이런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도주 행각을 벌이고 그다음에 노동청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법원은 긴급 체포된 박 씨에 대해 피해 회복이 어렵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건설 자재값이 오르는 등 건설 경기가 나빠져 체불 신고가 늘고 있는데요. 체불 방지를 위해 정부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 발급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강혜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 현장에 자신의 굴삭기를 빌려주고 운전까지 하는 노동자 8명은 1,000만 원가량의 대여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건설자재비 증가 등을 이유로 건설사가 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뿐 아니라 최근 2년 동안 민주노총 건설기계 노동조합에 신고된 부산의 체불 발생 현장은 모두 50여 곳. 체불 금액은 30억 원에 달합니다. 평소보다는 한 2배가량 지금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조합원들이 체불을 접수하는 거 보면은 한 달에 보통 6, 7건 이상 됩니다. 6, 7건이라 하는 건 한 건에 한 현장을 볼 수가 있거든요.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자신이 소유한 기계를 빌려주면서 운전 노동을 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라 노동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을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건설사가 장비 임대료를 못 내면 미리 계약한 보증기관이 밀린 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돈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건설사가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횟수는 모두 25만 4천여 건이지만 보증회사가 밀린 대여대금을 준 건 693건, 보증금액은 55억에 그칩니다. 체불이 됐는데도 계속 일을 해서 생기는 채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조금만 기다리면 돈을 준다는 건설사 말만 믿고 일을 했는데 이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함부로 현장에 말을 못하고 다음 달에 줄게 하다 보니 5개월, 6개월씩 돈을 못 받고 일하는 현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약관법에 따라 보증업체가 정한 규정이기 때문에 내용 변경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약관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약관법에 따라서 금융이나 이쪽에 다 검토를 받습니다.
노동조합은 지급보증제도가 무용지물이라며 체불이 발생한 뒤 계약을 해지하는 기간을 늘리는 등 정부의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한 대기업의 공사 현장에서 수십억 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하청업체로부터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자 노동부가 직권조사에 나섰고 일용직 노동자들은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한 대기업 공사 현장 사무실 앞에 수많은 작업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한 대기업 폐수 처리장 건설 현장에서 방수 업무를 맡아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입니다. 2달 전부터 월급을 받지 못했다며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지금 여기 사람들이 다 식대비 떠나서 반값을 못 받아갖고 지금 다 나와요. 노동부 확인 결과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는 330여 명. 체불된 금액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을 저희한테 연체금을 줄 것도 아니잖아요. 이 반장님들은 다 지금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에 대해 하청업체 측은 원청업체에서 공사대금을 모두 받았지만 공사 규모가 커지면서 인건비 등 추가 정산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규모 임금 체불에 고용노동부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8월 임금, 9월 임금에서 총 25억 정도가 체불한 걸로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청에서 적극적으로 청산을 하도록. 하청업체의 임금 체불에 시공사가 이달 말까지 일부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자들은 밀린 임금 전체를 지급하라며 다음 주부터 집회 등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경주에서 CJ 대한통운의 하도급 업체 소속 택배기사와 직원들이 업체로부터 수수료 1억 원가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들은 생계난을 호소하며 CJ 대한통운이 직접 나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J 대한통운과 계약을 맺고 경주 지역 택배 운송을 담당하는 대리점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택배기사 등 20명은 지난달치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체불 수수료는 한 명당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모두 1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달은 추석 명절이 끼면서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30% 이상 많았던 터라 피해는 더 컸습니다. 기사들은 차량 할부금과 유류비 등 각종 생활비가 연체된 상황. 하루아침에 그런 부분들이 끊기다 보니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막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당장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기사들은 대리점주가 서너 달 전부터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일부만 주거나 늦게 주면서 사적 용도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여러 차례 CJ 대한통운 측에 대책을 요청했지만 결국 대형 미지급 사태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저희들의 생계를 무시한 수수방관한 원청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CJ 대한통운 측은 해당 대리점주와 기사들 간에 중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들은 하도급 업체에 고용된 취약한 구조 속에서 수수료 체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본사가 직접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